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부천 성희문예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터넷 중에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연결된 생각 넓히기를 한번 지난 시간에 시간상 못해서 오늘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펴셨나요? 네, 제목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방법입니다. 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거죠. 예, 밖으로 새나간다는 소리예요. 예, 그 피해가 되게 잇따르겠죠. 그랬을 때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읽어보실게요. 같이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정보량도 많아졌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로 많이 요즘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컴퓨터 대용으로도 많이 쓰죠. 예, 저부터도 우리가 이 동영상도 휴대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막 카톡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하는데 휴대전화로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톡방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또 동영상 수업도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10분 이상씩 여기 들어와서 같이 보시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휴대전화의 사용량도 많고 저장되는 정보량도 아주 많아졌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네, 개인정보가 본의 아니게 서로 카톡으로 생일이 언제예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많이 이제 노출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이에 따라 정보 유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예, 정보가 유출되니까 이제 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로 상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이제 대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든가 예, 가입을 해서 어떤 저기를 할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여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7가지로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해서 8자리 이상 사용하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생일이라든가 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로는 이제 하시는 분은 요즘은 없죠. 문자, 숫자, 또 특수문자. 특수문자라는 건 기호를 말해요. 곱하기, 나누기, 또 이렇게 당구장 표시, 또 달러 표시,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로 하라는 거죠. 별표, 이런 거. 그렇게 합해서 조합을 해서 8자리 이상 사용하기.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 꼼꼼히 살피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든가 계약할 때든가 어디에 가입을 한다 그랬을 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의서 이런 것도 막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용 약관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내 정보가 어디로 이용되는지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받을 땐 이 정보는 언제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라는 거죠. 이 정보를 이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파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그 욕심으로 돈 욕심으로 회사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팔아 넘깁니다. 그 명단을. 그러면 그 명단 가지고 명단의 수요처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이런 걸로 온 알 수 없는 링크는 접속하지 않기. 네,
어디 들어가 보세요. 그럼 무조건 당첨됩니다. 막 이렇게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당첨해? 뭐 커피 쿠폰 온다 막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무심코 거기를 딱 들어가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뭐 돈이 빠져나간다든가 뭐 여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이 돼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링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결돼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접속하지 않기. 그 다음 네 번째, 휴대전화 잠금은 생체인식 패턴을 설정하여 이중으로 보완하기. 네, 휴대전화는 꼭 잠금 장치를 해라. 그런데 생체인식으로 하면 좋다. 본인 아니면 그걸 열 수 없게. 그리고 패턴도 자기만 알게 이렇게 뭐 Z자 하는 사람도 있고 니은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죠. 휴대폰 패턴 그걸 설정해서 이중으로 생체인식도 하고 이중으로 보완하기예요. 근데 사실 휴대전화 잠금은 너무 좀 번거롭고 귀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잠금 장치는 안 하는데 이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일단 매일 전화 받으려면 꼭 이게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뭘 확인하려고 해도 그 절차가 하나씩 본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들 안 하세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위험하긴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으로 하면은 아주 철저하죠.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뭐냐면 휴대전화 이용 중에 의도치 않은 위치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끄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위치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알려고 들면은 네.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GPS 요거를 위치 확인 시스템 요거는 끄자 그런 거죠. 근데 운전할 때 우리가 GPS 이거를 끄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어디냐고 사고 위치가 어디냐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잘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서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위치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동의하시냐고 위치 확인을 그걸 자기네가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한다. 그래서 동의를 했죠. 그 상황에서는 위치를 빨리 알아야지 견인차도 보내주고 뭐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위치를 다 알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치매 걸린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는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전화를 꺼놓으면은 이거는 안 돼요. 위치 정보는. 그래서 이거 GPS는 특히 꺼놓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90일마다 변경하기. 네.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꼭 치잖아요. 그럴 때 90일마다 변경하기. 예, 이것도 잘 실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변경하면 나중에는 내가 비밀번호가 뭐였지? 본인 자체가 잊어버려요. 본인 자체도. 그래서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죠. 은행 비밀번호도 자주 바꿔라 이렇게 말해요. 6개월 지나면 계속 바꾸라고 와요. 이게 문자 알람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90일마다 변경해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악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118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여기다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행동 지침이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전화번호 118로 전화를 신고해라. 근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131쪽으로 갈게요. 정보통신과 인터넷인데 두 번째 단원이에요.
두 번째 소단원, 인터넷 기술의 활용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인터넷 기술의 활용. 생각 열기 함께 보실까요? 생각 열기. 친구들과 채팅으로 모임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정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약속 장소의 위치와 교통 정보를 검색해 출발 시간도 정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외에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네, 인터넷 채팅, 카톡이라고 말하죠. 흔히 카톡이 거의 채팅이죠, 그렇죠? 네, 카톡 채팅으로 모임 날짜, 우리 언제 어디 만납시다. 시간하고 장소도 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해도 우리가 카톡으로 동영상 수업도 듣고 공지사항도 거기서 파악하죠. 요일 변경이라든가 또 과목 변경 이럴 때 내일은 뭐 무슨 과목이니까 교과서 뭐뭐뭐 갖고 오세요 라고 공지 뜨고 또 각종 공지사항을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서 약속 장소의 위치, 거길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교통정보를 또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는구나. 요 시간대는 네, 교통정보. 요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차량이 막히지를 않으니 교통정체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예, 시간 출발 지금 검색을 해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지역명만 치면 소요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린다, 뭐 1시간 10분 걸린다. 그리고 차는 어떻게 타고 간다. 대중교통은 뭐 지하철 타다가 버스로 환승하고 이런 식으로 도보로 한 5분 걸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으로는 어떻게 간다. 어느 도로로 이용해서 가면 한 40분 걸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가용으로 한 40분, 45분 걸리는 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면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낫죠.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또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차량은 지금 현재는 안 막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막상 출발하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교통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좀 시간도 지연되고 하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그 약속 장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 통해서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사진은 이제 위치 검색하는 그런 사진, 인터넷 펼친 화면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 볼까요? 학습 목표는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필요성을 안다. 네, 인터넷이 뭔지 다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또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인터넷 검색 방법을 익혀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네, 인터넷 검색하는 거 서칭이라고 하죠.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 이번에는 132쪽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터넷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넷은 여기 있어요. 인터넷은 세 개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딱 한 줄짜리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인터넷은 영어로 하면 INTER 이게 인터예요. 인터는요 뭐뭐 간 뭐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협력이란 뜻도 있고요. 뭐랄까 다양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연동된다,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터는. 그래서 인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넷이 있어요. 넷은 NET입니다. NET. 네, 이거는 넷은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망을 말해. 그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에요. 자꾸만 발전해갖고 그때는 네, 엄청 급속도로 발전해서 통신망이라는 말을 쓰죠. 넷은 그물망 우리가 그러죠. 낚시할 때 그물 쓰잖아요. 그렇게 그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 우리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자, 그러면 즉 인터넷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실제 공간은 아니죠. 실제 이렇게 뭐 한국 또 뭐 어디 무슨 잠실 운동장 아니면 우리 집 이런 공간은 아니에요. 그쵸? 공간은 아니고 컴퓨터와 전자기기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가상의 공간이다. 그랬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가상의 공간. 네. 통신망을 통해요.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가상의 공간이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네요. 예전에는 필요한 정보를 책과 같은 인쇄물에서 찾았지만 지금은 발전된 인터넷의 검색 기술을 이용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검색, 뭘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궁금한 거 다 찾아보죠, 인터넷에. 그죠? 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지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컴퓨터로 뭔가 지도 검색인가요? 뭔가를 검색하고 있네요. 네, 찾아오시는 길 하는 거 보니까 가는 길을 아마 검색하고 있나 봐요. 검색하는 모습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밑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으셨나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고자 할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이동 시간을 가늠할 수 있고 편리한 이동 교통수단을 선정해 출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속 장소, 어디 장소로 갔을 때, 병원 또 이런 데 갔을 때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동 시간이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편리한 이동 교통 수단을 어떤 건지 대중교통을 했을 땐 얼마 걸리고 요금은 얼마고 또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는 몇 분 걸리고 기름값은 얼마 들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내가 효율적인 거를 선정할 수 있어요.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을 가는데 뭐 도로 사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대중교통 지하철 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이용하고 또 차가 안 막히고 그럴 때는 빨리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자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진료받은 병원 누리집이나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말해요. 모든 회사나 병원이나 조그만 단체라 할지라도 요즘은 다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거의가 있어요. 그쵸? 고객들을 위해서 안내, 홍보 이런 차원에서 누리집이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앱이요. 앱은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뭐 적용한다, 응용한다,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접속을 하면 그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이제 내가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접속해서 예약도 하고 또 뭐 거기서 프로모션 뭐 이렇게 안내 홍보하는 거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내가 좋으면 또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시간에 맞추어 준비해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미리 이 앱에다가 병원 내가 자주 다니는 단골병원 뭐 성모병원 이런데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기 이런 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해서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에 예약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안 했다면 내가 그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겠죠.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 좀 비슷한 시간에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게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면 어떤 데는 예약제로만 운영돼서 100% 예약만 해야지 그냥 바로 병원 현장으로 찾아가면 일을 못 볼 수가 있는 데가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쪽에서는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고객들은 대기 시간이나 방문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럼 또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해 보자 그랬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멀리 있는 가족에게 채팅으로 글을 써서 실시간으로 보내고 휴대전화로 찍어서 저장해 두었던 사진을 보내거나 보고 싶을 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멀리 있는 가족에게. 예. 또 채팅으로 다 해외도 카톡이 다 돼요. 그래서 채팅으로 안부 같은 거 서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시간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차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차. 그 나라는 밤 10시인데 우리는 오전이고 이럴 때. 그래서 그쪽 시간을 좀 보고 우리가 지금은 출근 시간이겠구나. 근무 시간이니까 낮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시간대 맞춰서 보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바로 답장이 또 올 수 있어요. 실시간이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로 이제 사진 같은 거 저장해 둬요. 그랬다가 그 사진도 같이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땐 또 영상통화, 얼굴까지 보고도 영상통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밑에 친구들과 모임방을 만들어 함께 찍은 사진을 채팅창에 공유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해 소통하며 지낼 수 있다. 그렇죠? 단톡방에 모임방을 만들죠. 그래서 뭐 사진도 올리고 좋은 글도 올리고 이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소통하며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은행을 검색해서 예금, 적금 등 이율이 높은 은행 같은 거 어디 은행이 비싼가 어디 은행이 이자 많이 주나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은행 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입출금도 할 수 있고요. 입금은 아니고 송금이죠. 계좌이체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영화를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영화 많이들 보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를 또 보고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래된 영화도 찾아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직접 안 가고도 영화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궁금하면 검색해서 노래 가사를 찾아서 직접 부르는 동영상을 찾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노래 교실을 꼭 안 가도 배울 수 있죠. 자, 보니까 코로나 때 제일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노래 교실을 못 가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입으로 뭐 부는 거라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일 못하게 하잖아요. 공부하는 건 그래도 아무 소리 입 안 벌리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노래는 입을 벌리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계속 입 벌리고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 교실 못 가는 게 가장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습자님들이. 그래서 이럴 때 내 혼자 집에서 동영상 찾아서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거 찾아서 따라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배울 수도 있고요. 스톱시켰다가 또 재생해서 다시 보고 이러면 노래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요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인터넷에서 영상을 찾아서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도 영상을 찾아서 다시 보면 아주 더 맛있고 더 빠른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레시피를 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 레시피 찾아서 요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배우며 즐길 수 있다. 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복지관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교실도 이제 맘대로 이제 많이 수용할 수 없고, 그리고 시간도 딱 그 시간에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안 맞아. 그럴 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배우며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거 다 이렇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림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요가 이런 것도 영상으로 따라 하면서, 그래서 헬스도 가정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그 다음 줄 보세요.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짧게 답하는 글을 쓰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댓글들을 많이 달죠. 그럴 때는 자기 의견도 간단하게 달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쭉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이제 또 부작용이랄까 그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책에다가 이거를 실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